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 그리고 저도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좀 세죠? 돈 한 푼도 안 쓰고 한국어 실력 단기간에 급성장시키는 법. 근데 이거 절대 과장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한국어 공부하면서 돈 거의 안 쓰고 학원도 안 다니고 따로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지 않아도 실력이 확 늘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먼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 방법이 하루아침에 한국어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같은 시간을 써도 훨씬 더 빨리 느는 방법은 있다. 그리고 따로 공부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한국어 실력을 올리는 방법도 진짜 있다. 특히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해요. 돈이 없어서 학원은 못 가요. 혼자 공부하는데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한테 오늘 이야기하는 방법이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해 보고 효과를 봤던 방법들, 진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루틴,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실력이 안 느는지까지 다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자고요. 한국어 실력이 빨리 안 느는 가장 큰 이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할 때 이렇게 해요. 교재 펴고, 단어 외우고, 문법 읽고,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요. 나 오늘 1시간 공부했어. 나 오늘 2시간 공부했어. 근데 실력이 안 늘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한국어를 공부는 했는데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어는 지식을 쌓는 과목이 아니라 계속 듣고 읽고 말하고 따라하면서 몸에 익혀야 하는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해 봐요. 수영 책만 100권 읽는다고 바로 물에서 잘 뜰 수는 없잖아요. 물에 들어가야지. 직접 팔도 움직여 보고 발도 차 보고 물도 먹어 보고 그래야 늘어요. 언어도 똑같아요. 문법을 아는 것과 그 문법이 실제로 귀에 들리고 입에서 바로 나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딱 이거예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한국어에 노출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그 노출은 돈이 없어도 가능하고 시간이 없어도 가능하고 오히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실력 급성장했던 진짜 계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한국어를 좋아하긴 하는데 왜 맨날 공부해야지라고만 하고 막상 앉으면 너무 힘들지? 솔직히 말해서 교재 펴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건 진짜 에너지 많이 들잖아요. 특히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학교 다니거나 일하거나 집안일 해야 하거나 멘탈이 별로인 날에는 '오늘은 공부 못 하겠다.'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 그때 내가 바꾼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한국어를 따로 공부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내 생활 속 배경음처럼 만드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게 진짜 컸어요. 예전에는 '오늘 2시간 공부해야지.' 이런 식이었다면 그 뒤로는 씻을 때도 한국어 듣고 밥 먹을 때도 한국어 보고 걷는 동안도 한국어 듣고 혼잣말도 한국어로 하고 메모도 한국어로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국어가 공부 시간에만 만나는 언어가 아니라 하루 종일 내 주변을 맴도는 언어가 됐어요. 이 차이가 진짜 커요. 실력이 빨리 느는 사람들은 천재라서가 아니라 한국어와 만나는 빈도가 훨씬 많아요. 돈 안 쓰고 실력 빨리 늘리는 첫 번째 방법, 귀를 먼저 뚫어라.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단어장도 아니고 문법책도 아니고 귀를 한국어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어요. 회화를 잘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정작 한국어를 많이 안 들어요. 근데 말은 귀에서 시작해요. 제가 들을 수 없는 말은 절대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같은 오디오를 반복해서 듣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듣는 것보다 같은 걸 여러 번 듣는 거예요. 초급, 중급 학습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매일 새로운 영상,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유튜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재미는 있지. 근데 그렇게 하면 실력은 생각보다 천천히 늘어요. 왜냐면 매번 새 콘텐츠를 들을 때마다 귀가 적응할 시간 없이 새로운 표현만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3분짜리든 5분짜리든 자기 수준에 맞는 짧은 한국어 음성을 하나 정해서 그걸 반복해서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짧은 팟캐스트, 인터뷰, 브이로그, 드라마 한 장면 뭐든 좋아요. 단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한 60~70% 정도는 대충 이해되는 게 좋아요. 그걸 아침 준비할 때, 설거지할 때, 버스 탈 때 자기 전에 계속 틀어요. 처음엔 그냥 배경음처럼 들려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익숙한 단어가 들리고 10번째쯤 되면 '어? 이 문장 아까도 나왔네?' 이렇게 돼요. 그 순간부터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쉐도잉을 무조건 짧게 하지만 자주. 쉐도잉 좋다는 말 많이 듣죠? 제가 진짜 효과 봤던 건 1~2 문장씩 아주 짧게 따라하는 쉐도잉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디오에서 "오늘 뭐 했어?" 이 문장이 나오면 그걸 멈추고 "오늘 뭐 했어?" 똑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뜻 이해하고 소리 따라하고 억양까지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 처음에는 진짜 어색해. 내 발음도 이상하게 들리고 입도 안 움직여. 근데 이걸 짧게 자주 해야 해. 하루 30분씩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에 3분씩 5번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 언어는 집중해서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자주 여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쉐도잉은 돈이 1원도 안 들어요. 유튜브 영상 하나만 있어도 되고 무료 팟캐스트만 있어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비싼 강의가 아니라 내가 그 소리를 얼마나 자주 입으로 꺼내느냐예요. 단어를 외우지 말고 문장을 훔쳐라.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단어를 외울 때 단어만 따로 외워요. 예를 들어 결정하다, 노력하다, 익숙하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읽을 때는 대충 아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안 나와요. 왜냐면 단어는 혼자 있는 상태로는 잘 안 기억나거든요. 문장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단어가 아니라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문장을 저장하는 게였어요. 예를 들어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요즘 자주 듣는 표현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이 문장들은 실제 대화에서도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문장 하나를 익히면 그 안에 단어, 문법, 어순이 다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표현을 보면 무조건 제 문장으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 익숙하다를 배웠다? 그럼 그냥 안 넘기고 저는 아직 반말이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안 익숙했어요. 이제는 한국어 억양이 조금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내 상황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친 듯이 효과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그 표현이 남의 문장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쓸 문장이 되거든요. 네 번째 방법, 혼잣말이 회화 실력을 만든다. 이건 진짜 내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회화 파트너 없다고, 한국인 친구 없다고, 말할 기회가 없다고? 그럼 혼잣말부터 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 상대가 없어서 말을 못 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전에 자기 생각을 한국어로 꺼내는 연습부터 해야 해요. 이게 안 되면 상대가 있어도 말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오늘 진짜 피곤하다. 옷 보면서 이거 입을까? 아니면 저거 입을까?' 밥 먹으면서 '오늘은 입맛이 별로 없다.' 길 걸으면서 '사람 진짜 많다. 집에 와서 일단 씻고 쉬어야겠다.' 이런 걸 전부 한국어로 혼잣말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쉬운 문장밖에 안 나와요. 괜찮아요. 그 쉬운 문장이 바로 회화의 뼈대예요. 그리고 혼잣말의 장점은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아무도 안 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막혀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혼자 말하는 습관이 생기면 실제 대화할 때도 입이 훨씬 빨리 열려요. 왜냐면 당신이 이미 자기 생각을 한국어로 꺼내는 근육을 만들고 있으니까. 번역하지 말고 바로 연결해라. 이건 중급으로 가는데 진짜 중요해요. 한국어가 느는 걸 방해하는 습관 중 하나가 머릿속에서 맨날 번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어를 들으면 한국어, 아랍어 이렇게 바꾸고 이해하죠. 그래서 연습해야 하는 게 한국어를 들었을 때 바로 이미지나 상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고파를 들으면 굳이 머릿속에서 모국어로 번역하지 말고 그냥 배고픈 느낌을 바로 떠올리는 거예요. 피곤해를 들으면 힘 빠진 몸 상태를 바로 떠올리고 아쉽다를 들으면 뭔가 조금 부족하고 아까운 감정을 떠올리고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반복하면 언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특히 감정 표현. 자주 쓰는 생활 표현들은 번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느낌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야 회화가 빨라지고 듣기도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지 말고 자투리 시간을 뜯어 써라.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에 애매하게 비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씻을 때 10분, 밥 먹을 때 15분, 걷는 시간 20분, 버스 기다리는 시간 5분, 잠들기 전 10분. 이런 시간들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아침 준비할 때 같은 한국어 오디오 반복 듣기, 이동할 때 어제 들은 표현 다시 듣기, 집안일 할 때 짧은 팟캐스트 틀어두기, 자기 전에 오늘 들은 문장 3개만 따라 말하기, 핸드폰 볼 때 SNS 10분 줄이고 한국어 영상 1개 보기, 이걸 하면 공부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덜 힘들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지금부터 공부 시작."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냥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틀어 놓고 듣고 따라하고 한두 문장 말해 보는 건 훨씬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가고 오래 가니까 결국 실력이 느는 거예요. 단기간에 늘고 싶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제 반대로 실력이 안 느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말해 줄게요. 첫째, 자료만 계속 모으는 것. 유튜브 저장, 인스타 저장, PDF 저장, 단어장 저장. 근데 실제로 반복하는 건 없음. 자료를 모으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공부예요. 둘째, 완벽주의. 이 문법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발음 정확해질 때까지 말 안 해야지. 이러면 진짜 오래 걸려요. 언어는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쓰는 게 아니라 쓰면서 점점 다듬는 겁니다. 셋째, 맨날 새로운 것만 찾는 것. 오늘은 드라마, 내일은 뉴스, 모레는 예능, 그다음 날은 인터뷰. 계속 새 거만 보면 재미는 있지만 깊이가 안 생겨요. 반복이 없으면 실력도 없다. 넷째, 나중에 말해야지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읽기만 엄청 하고 말하기는 나중으로 미뤄요. 근데 말하기는 나중에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초반부터 조금씩 같이 키워야 해요. 진짜 현실적인 조언, 급성장은 사실 꾸준함이 만든 착시다.
제목에는 단기간 급성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 급성장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반복이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20 분씩밖에 안 했는데 2주 뒤에 드라마 한 문장이 갑자기 들려. 3주 뒤에 내가 한국어로 혼잣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져. 한 달 뒤에 예전보다 대답 속도가 빨라져. 이때 사람들은 '와 갑자기 늘었어.' 이렇게 느껴요. 근데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매일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안 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나는 오늘 한국어를 내 생활 속에 얼마나 들여왔지? 오늘 들은 표현 중 내 입으로 말한 건 몇 개지? 오늘 같은 문장을 몇 번 반복했지?' 이 질문들이 훨씬 중요해요. 자, 오늘 이야기 짧게 마무리할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한국어 실력은 책상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내 하루에 한국어를 얼마나 자주 스며들게 하느냐로 결정돼요.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괜찮아요. 출퇴근길 5 분, 씻을 때 10 분, 그 자투리 시간만 확실히 써 봐요. 분명히 단기간에 확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 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음 팟캐스트에서 또 만나자고요. 안녕.